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정책팀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매년 국가에서 출제하는 수능을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출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올해 9월 1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학 문항들이 과연 고교 교육과정을 잘 지켜서 출제되었는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기자회견문을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께서 낭독하시고, 뒤이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국회의원과 문항을 분석한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의 발언 이후에 법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능을 법 적용 대상에 명시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는 매우 뜻깊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킬러 문항을 출제하던 수능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학교와 공교육을 믿으며 성실히 학습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지켜주는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법에 미비했던 과태료 처분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입학 전형을 실시한 학교나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차기 연도 계획을 미제출 또는 미공개하는 경우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상급 학교 입시 대비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선 선행학습을 유발해왔던 우리 교육의 폐단을 바로잡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간 교육과정을 벗어나 수능 출제의 피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2016학년부터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으로도 모자라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 마그마 수능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사교육계의 유명 인간 강사들도 고교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급기야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 문항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2차례 수능이 치러졌지만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도 사교육기관의 총평에서 어려웠다고 평가된 바 있었으며, 지난 9월 1일에 시행된 9월 모의고사 평가도 비슷한 양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상 종전보다 물리적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상 수험생들이 2차 재난을 마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이 현직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총 12명이 참여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평가 수학 영역에 출제된 공통과목 22문항, 선택과목 3개에서 각각 8문항씩 출제되어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아시다시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제도 개편안에 따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모의평가입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9월 모의평가 출제 범위가 전 교과 영역으로 확대되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의 판도를 점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9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킬러 문항으로 발생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대상이 아니고 현행 수능 출제 관련 규정만 준수했다면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수능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역시 달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 발의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킬러 문항,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으로 인하여 공교육과 학교를 신뢰한 대한민국 학생, 학부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포함시키는데 동의하는 시민 2,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진행하고 또 그 뜻을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대선 구도로 치닫는 하반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를 외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련된 힘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아침에 비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비도 그쳐주고 햇볕이 짱 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수능으로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늘도 알고 구름도 알고 비도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평가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능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학생이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웠는지, 그래서 대학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능이 이런 교육적인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한 지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수능은 오로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 입시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핵심적인 기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이런 잔인한 게임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도 단 1점을 더 맞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능이 누가 만드는 시험입니까? 국가가
정부가 교육부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 시험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법으로는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놨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정작 아이들이 치러야 될 수능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킬러 문항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출제하고 주관하는 시험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킬러 문항을 내는 것, 이런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사교육의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불수능이나 아까 우리 그 사교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마그마 수능까지 그게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런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이 너무 이제 다반사가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관련돼서 교육과정 외에는 출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소송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사실상 사후에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법적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이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혹은 수능 선행교육 방지법은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불수능으로 인한 고통으로 좌절하고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 방지 장치를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실제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불수능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업자들은 주머니를 채우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수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27년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27년 중 서울 시내 2개 과학고에서 영재들을 10년 가까이 지도했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많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6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수능의 킬러 문항은 출제진도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킬러 문항은 출제한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풀지 못할 뿐더러 설명을 들어도 일부 출제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능 출제 중간에 검토 교사가 입소를 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과정에서도 킬러 문항을 풀어내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킬러 문항의 정답률은 2% 남짓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재수생이며 고3 재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서울 강남의 학원에서 킬러 문항 예상 문제집으로 맹훈련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별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시하고 교과서로 학교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로는 킬러 문항은 고사하고 수능 수학에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도 벅찹니다. EBS 문제집이나 시중 문제집에 나온 어려운 문제를 밤잠 못 자고 풀어서 외워야만 겨우 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운 것만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공교육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사교육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별 고사는 선행교육규제법으로 통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출제하는 시험은 예의로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저는 사교육 걱정상 공동대표이자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홍민정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 불수능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수능이 불수능으로 나오고 또 교육 과정을 넘어서 문제가 나올 거라면 진작에 강남에 학원을 보낼 걸 너무 후회된다라고 하면서 그 배신감과 그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법의 이 출제 전 과정에서 이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좀 전달하기 위해서 서명도 진행을 했습니다. 2,4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이 서명에 응해 주셨고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잠깐 전달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킬하겠다는 건가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는 의견을 또 보내주셨고, 90%가 틀리는 문제는 문제가 틀린 겁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더 소개해드리면, 변별을 위해 꼬아 비튼 함정으로 꽃다운 아이들 시간 허비 말게 하라. 또 사교육 바다에 빠져 숨 못 쉬는 우리 아이들 변별하려는 킬러 문항 아웃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공감이 가고요. 이런 시민들의 뜻을 또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님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정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국회는 수능이 학교 교육과정을 지켜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출신 대학은 차별하지 마.